이거 여러분들 우리 통합과학 했던 거예요. 나 PPT 똑같이 가져왔거든. 그래서 혹시 내가 통합과학에서 물리는 정복을 완벽하게 했어 하는 친구들은 이 영상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사다리꼴이야. 조금 까다로워. 까다롭긴 개뿔. 졸라 쉬워요. 얘들아 이거 느낌 좋지 않아? 뭔가 개인 가외 하는 것 같고 되게 좋은데요? 속도 간격이 똑같아. 제 계획은 짧은 영상들을 많이 여러 편 올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영상 보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너무 길지 않은 영상으로. 원래 유튜브 영상이 20분 넘어가면 뭔가 좀 클릭하기 꺼려지잖아요. 안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잘 해보자고요. 얘들아 운동이 뭐야? 운동이 뭐예요? 내가 실제로 검색을 해봤어. 그랬더니 뭐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그런 거 말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사전에 검색하니까 이렇게 나와.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거래. 내가 이전 영상에서 이제 물리라는 학문이 우주에 존재하는 입자들의 운동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학문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운동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거래. 물리학에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걸 나타내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첫 번째,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뭐야? 너네들 너무 잘 알잖아. 내가 작년에 다 가르쳐줬잖아. 짧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동거리는 방향은 궁금하지 않아. 그냥 내가 움직인 총 거리야. 내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위쪽으로 가든 앞구르기라든 뒷구르기라든 그냥 내가 걸어간 총 걸음수 몇 킬로미터 요것만 궁금한 거야. 반면에 얘들아 변이라는 건 뭐야? 내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어떻게 이동을 했든지 간에 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사이의 직선 거리와 그리고 처음 위치로부터 나중 위치까지의 방향. 그래서 크기와 방향 둘 다 포함하는 거잖아. 요 개념이 뭐예요? 이제 스칼라 벡터의 양이지. 스칼라량 같은 경우에는 뭐야? 크기만 있는 거. 아까 전에 봤던 뭐 이동거리.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질량. 내가 작년에 얘기했지. 쌤이 지금 80kg 한참 넘지. 어쨌든 한참 넘었는데 얘들아 몸무게가 무슨 뭐 북쪽으로 80kg 뭐 동쪽으로 80kg 뭐 이런 게 있어? 없잖아. 그지? 그럼 온도는 왜 스칼라량일까요? 우리 영상 10도 플러스 10도 마이너스 영하 10도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왜 스칼라량일까? 실제로 과학에서 보통 공식이 대입한 온도는 어떤 온도야? 절대온도예요. 절대온도. 절대온도는 0도가 가장 낮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측정한 가장 낮은 온도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리학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가 절대온도 0도예요. 0도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온도도 스칼라량이고요. 그리고 또 얘들아 벡터의 대표적인 거 우리 지금 봤던 변이 그리고 뭐 속도, 가속도, 힘 이런 것들이 있지. 어떤 힘이 얼마나 세게 작용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에 따라서도 운동 상태가 변화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벡터는 이 방향이 포함된 물리량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높은 수학과 좀 더 높은 물리에서는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야? 바로 이제 속력이랑 속도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력이란 용어랑 속도란 용어랑 구별하지 않지만 물리에서는 철저히 구분한다. 그지? 일단 속력이라는 말의 뜻이 뭐야? 딱 느낌. 물체가 얼마나 빠르냐 이거야. 이제 물체가 빠르다는 게 모름이야지 얘들아. 같은 시간 안에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야. 누가 짧은 시간 안에 멀리 갈 수 있느냐 또는 같은 시간 안에 누가 더 멀리 가느냐 이게 속력이죠. 그래서 속도는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단위는 어떻게 돼? 분자가 이제 미터 단위고 분모가 세크 단위니까 미터 퍼 세크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뭐 킬로그램 퍼 아워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다. 반면에 어때? 속도는 어때? 속도도 역시 물체의 빠르기야. 근데 어떤 빠르기야? 운동 방향을 포함한 거야.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냐를 포함하고 있는 게 속도인 거지. 실제로 속력은 영어로 스피드잖아. 근데 속도는 영어로 뭐예요? velocity.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속도를 문자로 이제 V로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운동 방향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공식의 형태가 달라. 아까 속력은 어땠어?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였잖아. 근데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이라고. 요 차이점 기억할 수 있죠? 뭐 당연히 알지? 그래서 이걸 문자로 보통 많이 나타내잖아. 우리 언제까지 한글 쓸 거야? 이제 나이도 고2인데, 그지? 그래서 속도를 V로 나타내고 걸린 시간은 운동한 시간이잖아. 운동 시작부터 끝까지 그 사이 간격이잖아. 그래서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 델타 T. 그다음 변이도 위치의 변화량이잖아. 원래 X는 2m라는 위치에 있었는데 X는 4m로 바뀌었어. 그럼 변화량은 몇이야? 2m지. 어떻게 계산했어? 나중 위치 4m 빼기 처음 위치 2m로 뺐잖아. 그래서 위치 X의 변화량이다 해서 델타 X로 나타내죠. 내가 작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 요 식 형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수학적으로 분수의 형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 델타 T를 이항을 해가지고 V 델타 T가 델타 X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야? 속도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도의 방향이 나타내는 게 바로 곧 운동의 방향이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5m per sec야. 그럼 빠르기는 5 정도고 그리고 방향은 우리가 플러스로 정의한 방향으로 물체가 가고 있다는 뜻이지. 여기까지는 졸라기 쉽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게 뭐야? 가속도가 왜 힘드냐면 나는 가속도가 물리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말 어려울 거라 생각해.
왜냐하면 가속도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직관이랑 물리 책에서 보는 이 실제랑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속도라는 건요, 가속도가 크다고 해서 속도가 빠르지 않아. 가속도가 큰데 속도는 작을 수 있어. 또는 가속도가 양인데 속도는 음일 수도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그 다음 내용도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얘들아, 가속도는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정도.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자면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인 거지. 어떤 시간 안에 속도가 얼마만큼 변화했느냐. 같은 양의 속도가 변화했는데 시간이 짧으면 가속도가 큰 거고, 또는 같은 시간 동안 속도가 많이 변화했으면 가속도가 크다고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이런 문장을 우리가 보통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요?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속도 변화량이라는 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이거를 문자로 치환을 시켜주면 가속도 acceleration A는 걸린 시간 델타 T분의 속도 변화량 델타 V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단위까지 살펴보면 얘 속도의 단위가 뭐야? 미터 퍼 세크잖아. 미터 퍼 세크라는 게 시간분의 거리라는 건데 한 번 더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야. 시간분의 거리지. 그러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 이 되겠죠. 요까지 어렵지 않지. 요거 잘 잡았으면 이제 그 다음 거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 속력과 운동 방향의 변화 경향성으로 운동을 4가지로 분류하는 건데, 야, 이거 솔직히 이거 해야 되냐? 이거 졸라 쉽잖아. 그러니까 책 보고 하세요. 저는 가볍게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운동의 분류는 크게 4가지가 있지. 속력과 운동 방향이 다 일정한 거, 그리고 속력만 변하는 거, 그 다음 운동 방향만 변하는 거, 그리고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거. 자, 첫 번째로 속력과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은 이제 흔히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죠. 같은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거.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은 굉장히 다루기가 쉽죠. 근데 여기 어렵지. 뭐야? 속력만 변하는 거. 속력만 변하는 게 뭐 어떤 게 있어? 진공 상태에서 자유낙하하는 뭐 물체, 또는 마찰이 없는 경사면에서 뭐 굴러 내려오는 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지. 근데 그 중에서도 속력이 변하긴 변하는데 일정하게 변하는 거를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더 깊게 배우죠. 아마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좌절하는 포인트일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바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요, 이게 원래 그냥 원체 어려운 새끼예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속력은 일정한 거야. 빠르기는 똑같은데 이제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지. 그게 뭐가 있어요? 바로 등속 원운동이 그렇죠.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이제 물리원에서 이제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다까지만 배우고 엄밀하게 접근하진 않습니다. 이제 물리2에서 좀 깊게 다루거든요.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에는 항상 힘이 이 운동을 하는 이 중심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그 운동하고 있는 순간 T초일 때의 이 접선 방향으로 운동 방향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4번째,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 이런 게 어떤 게 있어? 비스듬하게 쏘아 올린 공, 또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이 수평 방향으로 쏜 공, 이런 것들이 속력도 계속해서 바뀌는데 운동 방향도 계속해서 바뀌죠. 여기서 대표적으로 뭐 포물선 운동이라던가 뭐 진자 운동, 이런 것들이 있지. 그래서 포물선 운동이랑 진자 운동도요, 이것도 물투에서 자세히 배워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 속력과 운동 방향의 변화 경향성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나뉜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얘들아 이거 외우는 거 아닌 거 알지? 이거 생각하는 거야, 생각.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등장한 5개 중에서 우리 물리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거는 뭐야? 요 크게 2가지. 등속 직선 운동이랑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역학에서 운동을 분석할 때 쓰는 도구가 3가지 있었어. 기억하시죠? 뭐야? 첫 번째, AT 그래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가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 그 다음에 VT 그래프.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그 다음에 ST 그래프.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 변이 그래프. 이 3가지가 있었죠. 이 3가지를 사용해가지고 등속도 운동이랑 등가속도 운동을 아주 엄밀하게 분석해 볼 거예요. 이 3개 그래프를 다루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주 자유자재로 하셔야 하고, 특히 이 중간에 있는 속도 시간 그래프 있잖아. 요거는 진짜 잘 다루셔야 돼요. 바로 해볼까요? 얘들아, 등속도 운동이 뭐야? 등속도 운동은 말 그대로 등속도, 속도가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물체의 빠르기와 그리고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 거야. 이런 등속도 운동은 어떨 때 해요? 알짜임이 0일 때. 근데 우리가 아직 알짜임을 안 배웠잖아. 이 내용은 우리가 뉴턴 제2법칙에서 좀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등속도 운동을 하는 우리 주변의 예시라고 한다면 뭐 교과서 보니까 뭐 빙판 위를 미끄러지는 스케이트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빙판 위도 마찰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등속도 운동을 하는 뭐 물체를 찾기는 쉽지는 않아. 뭐 아까 전에 봤던 뭐 에스컬레이터 정도?
될 수 있을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등속도 운동을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지. 등속도 운동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첫 번째로 시간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거야. 등속도니까 당연하지. 그리고 시간에 따라 물체의 빠르기인 속도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동거리는 어때?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착착착착 증가하는 거야. 이게 등속도 운동. 자, 요거를 직접 그래프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시간에 따라 속력의 변화가 없다는 거. 근데 참고로 이거 여러분들 우리 통합과학 때 했던 거예요. 나 PPT 똑같이 가져왔거든. 그래서 혹시 내가 통합과학에서 물리는 정복을 완벽하게 했어 하는 친구들은 이 영상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등속도 운동의 첫 번째 특징, 시간에 따라 속력의 변화가 없다는 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생겼어요? VT 그래프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속도가 바뀌지 않는 거야. 일정하게 가는 거지. 그지? 자, 요 상태에서 제가 이 그래프가 그려내는 밑면적을 계산해 볼게요. 밑면적 계산 어떻게 해, 얘들아? 세로는 어때? 이 높이는 속도 V고, 그럼 가로는 뭐야? 운동 시간 T지? 그래서 밑넓이를 계산하면 V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지? 그런데 우리 속도의 정의 생각해보면 걸린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라 했어? 이걸 수학적으로 델타 T를 이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 했잖아. 그래서 델타 X는 V 델타 T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밑면적 계산한 거 보니까 어때? V 델타 T랑 여기 V 델타 T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밑면적이 뭘 의미한다 얘들아? 델타 X 위치의 변화량, 즉 변이를 의미한다. 이거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뭐야 얘들아? 변이를 의미하고 이걸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자고. 지금 속도가 3m/s야. 그거를 0초에서 5초까지 운동했다고 쳐요. 그럼 얘가 움직인 거리, 즉 변하는 위치를 계산하면 이 밑면적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어디서? VT 그래프에서. 그래서 위치는 5 곱하기 3에서 15m가 나오겠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VT 그래프에서 밑면적은요. 요 그래프가 그리는 밑면적은 변이를 의미해요. 변이를 의미해. 요거는 내가 작년에 얘기했어. 등속도 운동이든 등가속도 운동이든 무슨 지랄 운동이든 그래프가 뭐 지랄 발광을 해도요. VT 그래프에서 밑면적은 변이를 의미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 사실 문제 몇 개 풀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 요까지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요거를 보기 위해서 ST 그래프를 볼게요. 자, 얘들아, 등속도 운동은 속력이 변하지 않아.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멀리 갈 수 있는 능력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ST 그래프가 시간별로 일정하게 증가하는 형태의, 즉 일차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여기서 뭘 할 거냐면 ST 그래프를 분석할 때는요, 전 기울기를 구해볼 거예요. 기울기.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를 흔히 구한다고 하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계산하잖아. 여기서 X 증가량이 뭐야? X 증가량이 뭐야? 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 즉 걸린 시간을 의미하겠고, Y 증가량은 뭐예요? 이동거리를 의미하겠지. 그러니까 델타 X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속도 정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 속도 정의 생각해 보시면 델타 T분의 델타 X죠. 델타 T분의 델타 X가 결국엔 속도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계산한 기울기가 즉 뭔 거야? 속도인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 속도를 의미하는 거지. 요 그래프에서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X 증가량 5초 동안 20m 간 거야. 그러면 얘의 속도는 몇이야? 미안, 15m네. 쏘리. 3m/s가 되겠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거.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속도를 의미하는 거야. 요것도 마찬가지. 요게 뭐 등속도 운동이든 뭐 등가속도 운동이든 또 뭐 지랄이든 ST 그래프에서 어떤 그 그래프상의 한 점에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그으면요, 그건 속도를 의미해요. 요까지 오케이? 등속도 운동 끝이야.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올 게 왔다. 뭐야? 등가속도 운동. 지금 하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은 약간 좀 개념적인 내용이고요. 뭐 등가속도 운동은 이런 것이다, 뭐 이런 거고, 이제 문제풀이에 필요한 테크닉이라던가 좀 더 심화된 내용은 제가 따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등가속도 운동이 뭐야? 가속도가 일정한 거야. 얘들아, 가속도를 생각해보면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잖아. 그게 일정하다고.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다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비례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등가속도 운동은 언제? 알짜임이 일정한 크기로 작용할 때. 근데 우리가 아직 뉴턴 제2법칙을 안 배웠으니까 이것도 또 나중에 좀 다뤄보도록 하고, 뭐 어떤 예시가 있어? 뭐 진공 속에서 자연낙하하는 물체라던가 마찰이 없는 빗면을 내려오는 물체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결국엔 중요한 건 뭐야? 등가속도 운동을 그래프로 분석하는 거지. 자, 등가속도 운동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죠.
가속도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한 특징, 그 다음 위치에 대한 특징. 근데 여기 사실 이동거리보다 변이가 좀 더 엄밀한 표현이긴 하겠죠. 자, 우리 하나하나 볼까요? 자, 등가속도니까 시간에 따라 가속도의 변화가 없어야 해. 그지? 그래서 AT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겠어요, 얘들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 일정하게 쭉 그래프가 그려지는 이런 형태의 AT 그래프를 볼 수 있겠지? 자, 여기서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밑면적 계산해 볼 거야. 밑면적 계산하기 위해서 가로, 세로 계산해야지. 세로는 뭐야? 높이잖아. 가속도 A. 가로는 뭐야? 0초부터 T초까지 운동한다고 했을 때 요 걸린 시간 델타 T가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요 두 개 곱하면 넓이가 나오겠네? 그런데 가속도의 정의를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A는 델타 T분의 델타 V야.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얘를 수학적으로 분수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했잖아. 그리고는 얘를 이항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 그래서 델타 V는 A 델타 T가 돼. 근데 우리가 계산했던 밑면적이랑 어떻게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밑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야? 속도 변화랑 의미한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등가속도 운동도 등속도 운동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 또 한 가지 얻어냈어. 뭐야? AT 그래프에서 밑면적은 속도 변화량을 의미한다는 거야. 요것도 마찬가지. 등가속도 운동이든 등속도 운동이든 뭐 지랄 뭐든 어쨌든 AT 그래프에서 밑면적은 속도 변화량을 의미한다는 거. 오케이? 자, 첫 번째 끝. 벌써. 자, 두 번째. 속도는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한대.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 VT 그래프를 볼 거예요. 그리고 VT 그래프에서 세 가지 정보를 뽑아낼 거야. 그 가성비가 개 미친 거지. 자, 첫 번째는요. 임의의 시간 t에서 v를 계산하는 방법이야. 임의의 시간 t에서 v를 계산할 때, 자, 여기 v를 잘 보면 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0초일 때의 초기 속력 v0에다가 v0에서 속도 변화량 델타 v를 더한 게 바로 임의의 시간 t에서의 속도 v가 되지 않겠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그래서 v라는 값은 v0 플러스 델타 v가 되는데 보통 문제에서 델타 v라고 보통 주진 않고 가속도랑 운동 시간을 주거란 말이야. 그거에 대한 단서를 주거나 그러면 얘를 a랑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돼요. 어떻게? 가속도의 정의를 가져오는 거야.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니까 얘를 이항을 해서 델타 v는 a 델타 t라는 식을 얻어내고 얘를 여기다가 쏙 대입하면 어떻게 돼? v0 플러스 a t가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린 식 하나를 얻어낸 거야. 봐봐. v는 v0 플러스 at. 요 식을 보면 요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속도라는 개념은요. 시간, t의 1차 함수꼴로 증가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린 요 식이 있으면 만약에 문제에 초기 속력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 정해져 있으면 어떤 임의의 시간에서의 속도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야. 요거 나중에 문제 풀면서 또 연습해 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로 기울기를 계산할 거야. 우리 아까 했던 대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계산해내면 돼요. x축 증가량은 뭐야? 걸린 시간.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그 다음에 y축의 증가량은 뭐야? 그치? 속도 변화량이 된다고. 그러면 요거를 분수로 취해주면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겠네? 요게 뭐야? 곧 가속도의 정의예요. 그지?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가속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VT 그래프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가속도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밑면적 계산해 볼 거예요. 밑면적. 이번에는 사다리꼴이야. 조금 까다로워. 까다롭긴 개뿔. 졸라 쉬워요. 자, 어떻게? 삼각형이랑 사각형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자, 먼저 삼각형부터 계산해 볼까요? 자, 삼각형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이거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 어떻게 계산된 거야? 이 앞에 있는 항이 이 높이야. 속도 변화량. 속도 변화량 세로 뒤에가 걸린 시간 t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를 한 거야. 2분의 1 델타 vt가 되는 거지. 요게 삼각형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쌤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가속도랑 보통 시간이 주어지지 델타 v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a랑 t에 대한 식으로 다 바꿔주면 되죠. 델타 v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또 가속도 정의 써서 델타 v를 a 델타 t로 바꿔준 다음에 여기 대입해 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델타 t라는 게 뭐야, 얘들아?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잖아.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넓이에서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델타 t는 0초부터 t초까지니까 2분의 1 at 제곱이 되겠지. 여기 삼각형 넓이. 사각형 넓이는 어때요? v0t 끝. v0 세로 곱하기 가로 t 해주면 끝. 자, 그럼 요거 두 개 더하자고. 여기 두 개 더하면 아까 삼각형 넓이 2분의 1 at 제곱이었고 사각형의 넓이는 v0t야. 요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v0t가 된다고. 얘들 아까 전에 등속도 운동에서 VT 그래프에서 밑면적 뭘 의미한다 했어. 등속도 운동이든 등가속도 운동이든 지랄이든 뭐 나발이든 VT 그래프에서 밑면적은 뭘 의미한다? 변이를 의미한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계산한 것도 0초에서 t초까지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동안의 변이에요. 오케이? 졸래 쉽지?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정보를 또 얻어냈어.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을 얻어낸 거야.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해? 가속도를 의미해. 그리고 VT 그래프에서 밑면적을 뭘 의미해?
변이를 의미해.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생각해 볼 것들은 있어.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속도의 방향이 바뀌지 않잖아. 속도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속도가 계속 양으로 존재하죠. 근데 속도가 만약에 음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제 변이의 개념상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이 차기 때문에 좀 계산이 좀 달라질 수 있어. 이것도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조금씩 더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이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아까 전에 이동거리로 돼 있었는데 제가 변이를 바꿨습니다. 좀 더 그게 좀 여러분들한테 덜 헷갈릴 것 같아서. 자, 변이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는 사실 요거를 좀 더 엄밀하게 증명해 볼 수는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이 다음 강의에서 좀 다뤄보기로 하고, 요거는 어디서부터 가져올 수 있냐면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요 내용 있잖아. 밑면적 자체가 지금 삼각형의 넓이와 사각형의 넓이를 더해서 얻어지는데 요것 자체가 변이가 되잖아. 요 식을 자세히 보면 가속도, 등가속도니까 상수죠. 초기 속도 정해져 있으니까 상수죠. 그럼 보면 이게 t에 대한 이차 함수야. 그치? 그러니까 요 명제는 그 자체로 참인 거야. 그래서 변이는요,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얘네들의 이동거리 폭이 점점 증가한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증가한다고? 2차 함수꼴로 증가한다고. 그리고 ST 그래프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2차 함수로 증가하고 있는 요 함수 상에서 임의의 지점에서 접선을 쫙 긋잖아요. 그럼 얘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타날 거 아니야.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t0초에서의 속도예요. 속도는 방향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속력도 포함하잖아. 그래서 얘 기울기의 부호, 지금 양이죠. 요거를 보고 운동 방향도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의 기울기의 가파른 정도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 빠른 정도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ST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한다는 거.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t0 초보다 작은 데에서 접선을 그어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낮은 기울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서 t0 초보다 조금 더 간 데서 접선의 기울기를 그어버리면 좀 더 가파른 그래프가 나오겠죠? 요게 이제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그래프 해석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세 가지 그래프를 봤어. AT 그래프, VT 그래프, ST 그래프 봤는데, 얘들아, VT 그래프에서 이 밑면적으로 뭘 의미한다고? 밑면적은 뭘 의미해요? 변이를 의미한다고, 변이. 그리고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고? 얘들아, 이거 멈추고 한번 너네들이 직접 대답해봐. 가속도를 의미한다고, 가속도. 그 다음에 AT 그래프에서의 밑면적으로 뭘 의미한다고? 속도 변화량. 그지? 그 다음에 S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고? 그렇지, 속도를 의미한다고. 자, 요까지. 요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속도 운동이랑 등가속도 운동의 각각의 공식들이 왜 등장했는지를 알고 있으면 이게 외울 게 아니야. 물론 지금 등가속도 운동을 푸는데 사용하는 모든 공식을 배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등가속도 운동이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를 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 아, 배고파. 밥 먹으러 갈래.